thanks to I know it's been a while. 안녕하세요. 김정준의 딱 한 놈만 판다 127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날 김정준의 야구수다 공개방송을 바쁘신 와중에도 찾아와 주신,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즌이 끝나면 자주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못 오신 분들은 그때 꼭 다시 한번 참여 시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베이스볼 S를 쉬는 날이어서 집에서 SK와 키움의 라이벌 맞대결을 중심으로 오늘 게임을 좀 봤어요. 그래서 문학의 SK와 키움 이 경기를 중심으로요. 두산, NC, 잠실, 그리고 삼성, KT, 라이언스 파크, 그리고 한화, LG, 청주, 롯데, 기아, 사직 순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SK와 키움을 조금 중심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SK와 키움 박스 수가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키움에서는 오늘 요키시 선수가 등판을 했고 SK에서는 김광현 선수가 계속해서 우천으로 인해서 등판이 계속 밀렸는데 오늘은 선발 등판을 했습니다. 앞으로 SK는 김광현과 산체스를 중심으로 잔여 경기를 진행을 한다고 해요. 자, 오늘 경기는 키움이 선취점을 냈고 한 점을 쫓아오면서 동점이 됐지만 계속해서 키움이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죠. 4대2로 키움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김광현 선수는 6패를 당하게 됐고요. 요키시 선수는 12승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 결승타는 3회 2사 2-3루에서 우전 안타를 기록한 김하성 선수였고요. 오늘 4안타 기록을 했습니다. 4안타 2타점 2득점이었고 김하성 선수는 오늘 유격수로는 처음으로 들었는데 100타점 100득점을 달성한 선수가 됐다고 해요. 요거는 좀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로맥 선수가 24홈런을 2회 1점짜리 홈런을 요키시 선수한테 뽑아냈고요. 자, 요키시 선수 오늘 6이닝을 던졌습니다. 안타 2개, 사사고 3개, 홈런은 하나, 그리고 삼진 넷, 실점 둘, 자책점 둘이었습니다. 김상수, 조상우, 오주원이 각 1이닝씩 나눠 던졌죠. 무실점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SK는 김광현 선수가 6이닝을 던졌지만 10개의 안타를 허용을 합니다. 삼진은 9개를 잡았지만 실점, 자책점은 석점이었고요. 정영일이 1이닝을 막았고 박민호가 1이닝을 던졌지만 1실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희수가 1이닝을 던졌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김광현과 요키시 이 두 선수의 맞대결이었는데요. 자, 김광현 선수한테 기대하는 부분이 좀 많죠. 오늘도 표정이 최근에 김광현 선수가 잘 안 풀리기 때문에 표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오늘 김광현과 요키시에서 차이점이 좀 있더라 라는 부분이 제가 오늘 게임을 보면서 계속해서 좀 느꼈던 부분은요. 자, 스피드나 구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스피드, 그리고 또 구질에 있어서는 김광현 선수가 요키시 선수보다 훨씬 더 강력하죠. 강력한데 확실히 멘탈의 게임이기도 하고, 야구가 특히 마운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또 하나 투수가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 타자하고 싸움은 이제 타이밍인데요. 김광현과 요키시의 차이, 결국 이 차이가 승패를 갈랐다고 저는 보는데, 오늘 요키시는 2안타고 김광현은 10개의 안타를 허용을 했는데요.
제가 요키치 선수에 대해서 아마 한 시즌 동안 몇 번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해요. 자, 요키치 선수는 다리를 올려서 투구 동작에서요. 다리를 올려서 킥 동작이죠. 올려서 다리를 내려서 오른발을 올리죠. 오른발을 올려서 다리를 내려 착지하는 순간까지 이 타이밍에서 한 번 더 끄는 동작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올려서 바로 다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올려서 내려가는 동작에서 한 템포 정도 다리를 내리는 타이밍을 늦추는 그런 타이밍 조작이 있어요. 투구 폼에서. 그래서 이 타이밍 조작이 굉장히 능숙한, 이 부분은 스피드는 나오지 않으나 타자들에게 가운데에 똑같은 실투가 와도 타이밍을 조금씩 놓치는 그런 그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둘 그 속구를 노리고 있어도 약간의 타이밍이 늦거나 빠르거나 하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요키 선수가 갖고 있는 커브나 바깥쪽의 체인지업이나 또 몸쪽 깊은 대각선으로 꽂히죠. 일루 베이스를 밟고 오른손 타자 배를 향해서 굉장히 깊은 코스에 꽂히는 이 공 두 가지 구종면에서도 충분히 타이밍의 싸움을 할 수도 있지만 투구 동작에 있어서도 충분히 타자들의 타이밍을 뺄 수 있다. 왜냐하면 언더스로 투수들이 특히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는 선수들이, 좋은 투수들이 많은데요. 옆면, 다리를 올려서 옆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타자 쪽으로 옆면으로 나가는 동작은 타자들 쪽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옆구리 투수들은 옆으로 던지기 때문에 이 옆면을 이용하는 부분이 요령을 배우게 되면 굉장히 타이밍을 뺏는 데 있어서 유리할 수 있는데, 요키치 선수도 사실은 그런 맥락인 거죠. 이 동작은 뭐 오승환 선수를 쉽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가장 극단적으로 표시하는 부분이니까 다리를 올렸다 내리면서 한번 점프 뛰듯이 뛰는 그 동작이 요키치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작에 의해서 SK 타자들의 가뜩이나 타격 감각이 떨어져 있는데 투수의 투구 타이밍, 이 부분이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요키치가 오늘 2개의 안타, 뭐 홈런 케이스도 카운트가 몰려서 완볼 상황에서 오늘 안타 2개 맞은 것도 완볼이라는 볼이 카운트가 몰리고 카운트를 들어가는 타이밍에서 얻어맞은 타자 유리 카운트에서 속구라는, 그러니까 노림수에 걸려서 맞은 케이스이긴 한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뭐 SK 타자들이 전혀 타이밍을 쫓아가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4회 말에 위기가 있었죠. 1사 만루 상황에서 이지원 선수를 잡을 때도 투구 폼에서도 체인지업이 있었고, 투구 폼에서도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동작이 분명히 있었고, 또 체인지업이 또 타이밍을 뺏으면서 이게 결국 좌익수 희생플라이로 1사 만루에서 한 점 주고 끝내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요키치의 장점, 12승을 할 수 있었던 숨겨진 비밀은 요키치의 투구 폼, 다리를 올려서 다리를 내리는, 착지할 때까지 옆면, 타자한테는 옆면이죠. 측면만 보이는 이 동작에서 요키치가 타이밍 조절을 길게 갖고 간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요키치는 볼이 빠르지 않아도 뭐 빠르게 떠질 때는 이제 뭐 140, 오늘도 145, 6이 나온 것 같아요. 한두 개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평균 속도로 김광현한테 힘으로 이길 수는 없지만 이 타이밍 싸움에서 충분히 이겨냈다 였는데요. 자, 반면에 김광현 선수는 저도 오래 봐서 그런지 몰라도 마운드에서 최근에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리액션이 좀 많죠. 시즌 초반에 가졌던 김광현이 보여줬던 어떤 그런 뭐라 할까요? 좀 에이스가 갖고 있던 어떤 무게감이라 할까요? 김광현 선수가 무게감이 없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리액션 자체가 조금은 양현종과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 비교했을 때 양현종은 그렇게 표정이나 리액션이 크지는 않지만 김광현 선수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특히 자기가 뭐 공을 잘 못 던졌거나 실투가 나왔거나 했을 때는 마운드에서 굉장히 좀 동작이 많습니다. 자, 이런 거가 많이 나왔을 때는 이제 김광현 선수도 그렇게 좋은 때는 아니더라. 가 제가 알고 있는 김광현 선수인데,
요즘이 좀 김광현 선수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얼굴 표정에도 좀 많이 나타나고 시즌 초반에는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었는데 다시 김광현 선수가 그런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많이 쫓기는구나 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 그게 결과적으로 투구에도 나타나더라고요. 시즌 초반과 지금이 달라진 건 쫓김에 의해서 급해지고 강한 것 뿐이더라. 사실 6회 들어왔을 때는 거의 놓고 던지더라고요. 마음적으로 놓고 공을 던졌다 보니까 사실은 또 쉽게 타자들을 잡기는 했어요. 김혜성, 장형석 그리고 임병욱 선수를 3자 범퇴 잡을 때는 그냥 마음을 놓고 던지듯이 한 발 빠져서 던지듯이 던졌거든요. 빠져 있는 심리 상태로 던졌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6회를 잘 넘어갔었죠. 자, 급하고 그러나 1회서부터 5회까지는 굉장히 급하고 강력함만 있더라. 뭐 느린 공을 던져도 커브를 던지고 체인지업을 던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김광희 선수가 마운드에서 굉장히 급하고 강력함만 요구를 좀 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플해져요. 그 던지는 타이밍이라든가 그 공을 던지는 어떤 볼 배합의 타이밍 그리고 투구 폼의 타이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플해지면서 굉장히 쉬워져요. 네. 그런 것이 결국은 오늘 10안타를 허용하게 됐죠. 김광현 선수는 맞으면서 왜 맞는지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사실은 그런 템포의 문제라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면 2회에서도 김하성한테 안타를 맞고 나서 삼진 2명을 잡습니다. 그리고 장형석 선수 초구였어요. 근데 바깥쪽 직구인데 우선상 2루타가 나오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김광현 선수가 굉장히 좀 급하다. 특별하게 급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2사 후에 주자 퍼스트에서 장형석을 만났는데 굉장히 긴장된 경기를 하더라. 그래서 좀 쫓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체인지업 그리고 커브가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좋지를 못하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김광현의 체인지업이라는 게 뭐 본인은 이제 투심이라고 말하죠. 130 전후반이 나오는 그 공인데 이 투심이라는 게 사실은 같은 템포, 같은 리듬 동작 여기서 던져지기 때문에 써먹을 수 있었던 공인데 이 공을 던지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투구 폼을 늦춘다거나 하게 되면 큰 의미가 없어요. 예, 사실은. 근데 이제 그 공을 던지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니까 타자들한테 좀 읽히게 되는 거죠. 3회에 김하성 선수한테 안타를 맞을 때도 사실 초구가 체인지업이었는데 김하성 선수가 어느 정도 노림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박용호 선수한테 커브로 삼진을 잡고 김하성한테 초구에 빠른 볼을 들어올 거라고 변화구부터 올 거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노림수도 당했지만 폼 자체도 체인지업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키시와 김광현을 비교했을 때 가지고 있는 공의 위력으로 따지면 김광현이 훨씬 더 위이지만 오늘 10개의 안타와 2개의 안타를 석점과 2점의 차이는 결국 타이밍 싸움은 요키시가 훨씬 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광현 선수가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조금은 이 부분에서 여유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힘으로 이길 수도 있겠지만 템포나 리듬 그리고 같은 투구 동작 그리고 심리적인 좀 여유 이런 부분들을 좀 본인 스스로가 되돌아봐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매번 김광현 선수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건 투구할 때 그 보폭수를 좀 줄여야 될 시기가 온 것 같다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145, 150을 던지더라도
사실 타자에게 느껴지는 부분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본인의 느낌일 뿐이지, 자기 만족일 가능성이 커요. 예, 세게 던진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오늘 양현종 선수의 투구를 보면서 느꼈던 건, 물론 양현종 선수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하죠. 자기 공만 던지면 되니까. 팀의 성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스스로가 변화도 가져갈 수 있고, 여유를 갖고 마운드에서 이제 자기 리듬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다른 부분이죠. 서로가 입장 차이가 다르긴 하지만, 두 선수의 오늘 똑같은 상황에서 두 화면에서 비춰지는 두 선수의 모습은, 역시 양현종이 지금 좋은 이유는 자기 투구 동작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더라 였어요. 마운드에서. 그러다 보니까 공도 컨트롤할 수 있는데, 반면에 지금 김광현의 자신의 동작, 투구 폼을 지금 마운드에서 통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 좋을 때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보폭스에도 영향을 좀 갖게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이 부분 외국에도 특히 일본 투수들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마운드에서 김광현이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인드를 좀 컨트롤해야 될 시기가 됐다. 누군가 옆에서 좀 한 번쯤은 정리를 해줄 필요도 있겠다라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즌에는 좀 더 보폭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하성 선수 정말 좋은 선수가 맞더라고요. 물론 오늘 안타 4개 안타 치고 타점 2개에 득점 2개 올려주면서 오늘 뭐 1등 공신이었죠. 키움에. 아마 연경엽 감독이 적장으로서 김하성을 바라보는 심정이 좀 남달랐지 않았을까? 조금 묘하지 않았을까? 김하성을 잡고 싶은데 못 잡는 거죠. 예. 마음은 상대 팀이기 때문에 이겨야 되니까, 어쨌든 감독 입장에서는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있지만 실제 그라운드에서는 김하성을 못 잡더라고요. 뭐 타선에서도 그렇지만 수비도 그렇고, 특히 주자 나갔을 때 8회였죠. 중전 안타 치고 나가서 박동원이 번트 미스를 합니다. 그리고 김혜성 타석이었죠. 초구에 뛰었어요. 예, 초구에 뛰면서 도루 성공에 결국 3루까지 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SK 입장에서는. 분명히 뭔가 걸려올 상황이었는데, 김광현은 굉장히 2회 상황, 선두타자 출루시켰을 때는 굉장히 김하성을 묶어놓은 상황이 됐죠. 이때는 왼손 투수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을 했었고, 반대로 8회는 박민호 선수였고 또 김혜성이라는 좌타자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를 좀 풀어준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한 점이 컸죠. SK 입장에서는. 그래서 3대2에서 4대2가 도망가는 점수가 컸습니다. 김혜성이 이제 희생 플라이로 들어왔는데, 자, 박희수가 9회에 올라왔다면 승부수라면 좀 더 빨리 던졌어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희수가 견제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오게티 정도로 보고 있고, 자, 그리고 2회였습니다. 1루였죠. 장형석 선수의 우익수가 노수광이었고, 노수광 선수의 왼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우측 선상 쪽으로 가는 라이나로 펜스를 원바운드인가 투바운드 정도 맞았던 타구였어요. 그래서 약간 오른쪽에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았고, 이걸 노수광 선수가 잡으러 쫓아가는데 펜스에 맞고 한번 바운드가 이제 꺾였습니다. 펜스 프레이스도 한 템포 좀 더 늦었고 하는데,
제가 김하성 선수를 칭찬하고 싶은 건 맞는 순간 홈까지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이 상황은 승부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장영석이 타구가 외야를 빠졌던 순간 1루 주자 김하성은 홈까지 무조건 들어가겠다는 승부가 보였어요. 1루를 스타트에서 2루를 도는 그 시점부터. 그리고 결국 홈까지 들어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SK의 중계 플레이, 펜스 플레이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죠. 투아웃의 란나 호어스트의 문학에서 투아웃 란나 호어스트가 홈에 들어오는 건 조금은 아쉽죠. 예. 그 중계 플레이는 좀 그 투아웃이더라도 란나 호어스트에 있는 주자가 홈에 들어오는 건 SK의 중계 플레이는 좀 아쉬웠지만 반대로 김하성 이란 선수는 승부 흐름, 결국 게임의 흐름, 승부처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읽는구나. 이 상황에서 설렁설렁 빠졌다 설렁설렁 뛰었으면 점수 못 날 수도 있었고 게임 달라졌었거든요. 근데 이 타구에서는 무조건 내가 홈에 들어가야겠다는 게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3안타 치고 도루하고 타점 올리고 하는 뭐 김광현 선수한테 노림수로 안타 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김하성이라는 선수가 정말 좋은 선수구나 라는 걸 새삼 느꼈던 부분이고, 오늘 이정우 선수도 정말 아버지의 피가 남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뭐 첫 타석부터 내안타 행운이 좀 있었죠. 비디오 판독까지 갔었고, 그리고 나서 2안타를 김광현 선수한테 더 뽑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두 선수가 합쳐서 안타 7개를 쳤어요. 그러니까 결국 키움이 박병호가 김광현 공을 못 치더라도 앞뒤로 두 선수가 잘해줬다는 부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정우, 김하성, 키움의 미래 굉장히 든든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SK도 강팀이다라는 걸 좀 느꼈던 포인트는 4회였죠. 고정욱이 안타 치고 나갔고 최정이 볼넷 걸어 나갔고요. 정희훈 선수 타석이었는데 더블 스틸 성공시키더라고요. 뭐 감독이 번트 사인을 안 냈죠. 정희훈 선수한테. 당연히 뭐 어떤 의미에서는 강공 사인 나갔고, 그래서 더블 스틸 성공시키는 장면에선 역시 SK는 이런 부분에서 상대를 흔들 줄 안다. 근데 뭐 후속타가 나오진 않았죠. 결국 그래서 한 점밖에 얻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SK가 찬스를 만들고 득점을 내는 방법은 확실히 1위를 달리는 이유가 있다였고, 반대로 6회 말에 로맥 선수 상황에서 고정호 선수 도루 실패는 좀 아쉬웠어요. 가는 척만 해도 되지 않았을까? 로맥이 일단 첫 타석에서 홈런을 쳤기 때문에 굳이 움직여야 될 상황이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마 저는 보이지 않는 포인트라면 이 도루 실패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했습니다. 키움은 4회 말에 점수를 못 내고 계속해서 좀 쫓기는 순간이었어요. 4회 무사 1-3 상황에서 점수를 못 냈거든요. 임병욱 삼진, 소건창 초구 쳐서 병살타. 그래서 이 상황은 또 키움이 반성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한 점을 짜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고, 자, 반면에 이제 SK는 이재원 선수가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구나 라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캐칭을 할 때도 한쪽 무릎을 닫고 하는 게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버텨야겠죠. 정신력이든 뭐 본인 스스로가 연습량이든 뭘 조절하더라도 게임에 나왔을 때는 베스트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오늘도 결국 브로킹 미스, 도루 허용 뭐 이런 부분들이 스피드가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SK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허도환이란 카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쓰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음, 물론 비가 와서 좀 쉬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원 선수가 움직이는 모습은 그렇게 회복이 됐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더라고요. 최정 선수는 역시 쉬고 나니까 또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네요. 또다시 무너져 있더라고요. 오늘도 안타를 치지 못했고 볼넷 하나만 얻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키움과 SK 연경협 더비가 올 시즌 처음서부터 굉장히 관심이었고, 자, 끝으로 가면 끝으로 갈수록 SK가 키움전에 부담을 갖는구나. 지난번에 한번 키움한테 당했던 그 기억이 남아서인지 몰라도 오늘 뭐 SK 선수를 전혀 움직이지 못했고, 자, 마운드에서 김광현과 요키시 사이에서도 그런 기류는 똑같이 흘렀고, 김광현은 쫓겼지만 요키시는 자신의 공을 던졌고, 또 김광현이 갖고 있는 위력, 그리고 또 요키시의 어떤 투구 요령, 이런 부분에서 투구 요령이 김광현의 위력을 이겨냈고, 김광현은 이제 조금은 정리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그래서 한 번은 돌아봐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자, 요키시는 오늘도 자신의 요령을 100분 활용하면서 SK 타자들을 꽁꽁 묶어냈습니다. 김하성과 이정우 안타 7개 쳐내면서 공격을 충분히 리드를 해냈죠. 이끌어내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래서 2위로 올라갔어요. 키움이. 그리고 SK와 3게임 반차. 근데 9게임밖에 키움이 남지를 않아서 3게임 반차 줄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SK가 14게임, 그리고 키움이 9게임, 두산이 16게임 남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키움이 2등으로 올라오면서 3.5게임 차로 SK를 쫓아가지만, 요거는 아마 두산 쪽에 훨씬 더 유리한 승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두산이 좀 더 힘을 낸다면. 근데 오늘 두산이 오늘 또 NC한테 잡혔어요. 그러면서 한 게임 차로 3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뭐 두산은 16게임 남았으니까 남은 경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K와 키움 경기를 중심적으로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나머지 경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산과 NC, NC에서는 최성영, 그리고 두산에서는 린드블럼 선수가 나왔는데 4대 0이었습니다. 어느 팀이 이겼을까요? 두산이 아니었습니다. NC가 4대 0 팀 완봉승을 거뒀고요. 오늘 두산은 단 안타 2개밖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린드블럼 선수가 2패째가 됐네요. 드디어 두 번째 패배를 오늘, 그것도 잠실 연승도 깨졌고요. 자, 그 연승을 깨고 그 강력한 린드블럼을 무너뜨린 건 최성령이었습니다. 노히트 노런까지 갈 뻔했습니다. 7회에 2사였죠. 최지환 선수한테 안타 맞을 때까지 노히트 노런이었습니다. 볼넷 2개만 허용하고 있었고요. 결국 안타 하나만 맞았습니다. 7이닝 동안. 최성령 선수가 승리 투수되면서 7이닝 동안 안타 하나, 사사구 2개, 삼진 하나였고, 이후에 박진영, 강윤구가 막아냈어요. 반면에 린드블럼 선수는 6이닝 던졌는데 안타 5개, 사사구 2개, 홈런 하나, 삼진 6개, 실점, 자책점 2개였고요. 6명의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박치국, 권혁, 최원준, 함덕주, 배영수, 이형범까지 던졌지만 타선이 단 한 점도 뽑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결승타는요, 지석군 선수였는데 3회 무사 상황이었죠. 자월 홈런을 뽑아냅니다. 선취점이었고 결승타가 됐습니다. 홈런, 오늘 지석훈 선수가 2호, 3회 1점, 린드블럼 선수였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5회였습니다. 김태진 선수가 기가 친 타구에 자신이 종아리를 맞거든요. 굉장히 아파했는데 결국에는 2, 4호에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명기, 박민우의 연속 안타로 홈까지 들어와서 한 점이 2점이 되는 순간 어느 정도 흐름은 NC 쪽으로 넘어갔죠. 8회에 2점을 더 추가하면서 4대 0으로 NC가 승리를 거두면서 KT가 오늘 삼성한테 졌어요. 지면서 반게임 차가 이제 한 게임 반 차로 벌어지게 됐고요. 두산은
린드블럼 선수가 나온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이 여파가 조금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래서 SK하고는 이제 4게임 반차가 됐고 점점 멀어지고 있고 키움하고의 승차도 한 게임 차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4대 0으로 NC가 잠실에서 큰 경기를 잡아냈네요. KT와 삼성, KT에서는 김민수가, 삼성에서는 백정현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는데 백정현 선수 오늘 1회부터 좋지를 않더라고요. 결국 4점을 줍니다. KT가 4점 내면서 쉽게 게임을 가나했죠. 오늘 문상철 선수가 선제 홈런을 기록을 하면서 4점을 냈지만, 자, 1회에 한 점 주고 2회에 5점을 줍니다. 김민수가. 그리고 결국 게임이 삼성 리드로 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1대 8 삼성이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김대우 선수가 5승째를 거뒀고요. 김민수는 4패가 됐고 결승타는 윌리엄슨 선수였죠. 2회, 2사, 1루에서 2점짜리 홈런을 칩니다. 오늘 홈런이 꽤 많이 나왔어요. 특히 삼성에서 4개의 홈런이 나왔는데요. 먼저 문상철 선수가 1회 1점짜리 홈런, 선제 홈런 쳤고 윌리엄슨이 3호 2회 2점, 이원석이 3회 2점, 구자욱이 6회 2점, 러프가 6회 1점, 이렇게 해서 홈런으로만 7점을 삼성이 라이온스 파크에서 얻어냅니다. 11대 3, 안타수는 11개, 13개, 2개가 삼성이 적었는데 점수는 11대 8로 삼성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민수 선수가 3이닝 던지면서 6안타, 볼넷 2개, 홈런 2개 맞죠. 삼진 셋, 8실점 8자책. 애매했어요. 김민수를 언제 버리느냐, 언제 버리고 게임을 잡으러 들어가느냐, 이 타이밍이 굉장히 좀 애매했습니다. 8점을 줘도 타선이 계속해서 쫓아가는 흐름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8대 6까지 쫓아가는 흐름이었는데 결국 홈런이 계속 삼성에서 나오면서 그 흐름을 놓쳤고 김민수가 3이닝밖에 던지지 못했다. 이 부분은 굉장히 KT한테는 클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NC와 KT 맞대결이 수원에서 2게임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으로 KT가 상황이 흘러갑니다. 이래만 봐서는 굉장히 KT 흐름으로 갈 것 같았는데 2회에 2사 후에 박계번 선수 김도환 선수의 타구였거든요. 3루간 쪽으로 갔어요. 1, 2루였거든요. 요거를 심우준 선수가 잡아서 3루 쪽으로 던졌어요. 근데 이 3루 던질 때 황재균 선수가 좀 더 욕심이라면, 물론 그 순간적인 상황에서 3루수도 수비 위치에서 3루로 들어왔어야 됐기 때문에, 근데 요게 사실은 이 플레이가 그 플레이가 일어나기 전에 3루수 깊은 거는 3루로 던집니다. 뭐 이런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안무게, 그리고 또 서로 눈 맞춤, 그 다음에 뭐 소리, 뭐 이런 것들을 다 약속을 하거든요. 준비를 다 합니다. 하게 되는데 이 황재규 선수가 베이스 커버를 들어가서 주자하고 약간 겹친 듯한 느낌, 좀 더 떨어져 나와도 상관없었는데 베이스에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결국 이게 폭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 그 이후에 박계범 선수의 동점, 그리고 윌리엄스 선수의 역전, 이렇게 하면서 게임이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의 홈런 4방에 KT가 발목을 잡혔어요. 지난번에 제가 2차 드래프트 때문에 리뷰 프리뷰를 못했는데 삼성과 NC가 각각 4게임, NC와 KT가 각각 4게임씩 맞다 남겨두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에. 그래서 삼성이 어떤 키보드, 삼성이 어떤 그 결정권, 양 팀의 5위 싸움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KT한테 또 1패를 갈 길을 바쁜 KT의 1패를 2패죠. 삼성한테 2게임이 잡힌 거죠. 어저께는 라이벌리 선수한테 잡혔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KT가 대구 라팍에서 2게임을 잡히고 맙니다. 자, LG와 한화
여기도 수비 하나에 끝났죠. 임창규가 등판을 했고요. LG는 한화에서는 체드벨 선수였는데 체드벨이 9승째를 얻었고요. 임창규는 5패가 됐고요. 9대5였습니다. 한화가 타선이 좀 1회부터 활발했는데 2회 넉점을 냈는데 그 시발점은 내야안타로 기록이 됐어요. 1루수 앞 내야안타로 기록이 됐지만 사실은 1루수 실책 또 투수와 콜플레이 미스 이 작은 플레이 하나가 결국 게임을 하나 쪽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9대5가 됐고요. 결승타는 1회 2사 1-3루에서 우익수 선상적으로 2루타를 친 정근호 선수였습니다. 선취점이었고요. 이 선취점을 낸 후에 2회에 2대0 상황에서 2사 상황에서 1루 쪽 안타가 나왔고 이어서 계속해서 안타가 나오면서 점수차가 더 벌어졌죠. 그래서 6대0까지 벌어지면서 사실상 게임은 하나 쪽으로 넘어가고 맙니다. 자, 롯데와 기아. 아까 제가 김광현 선수를 말씀드리면서 양현종 선수를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기아에서는 양현종이 등판을 했고요. 롯데에서는 레일리 선수가 등판을 했습니다. 양현종 16승째를 거두게 됐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16승 8패였고 8패만 본 기억이 나는데 벌써 16승이 앞에 붙었습니다. 반대로 레일리는 5승 13패가 됐고 4대0 완봉승이었습니다. 오늘 최소 투구 완봉승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양현종 선수가 5회가 끝났을 때는 44개였고요. 6회가 끝났을 때는 54개 7회가 끝났을 땐 65개였습니다. 8회가 끝났을 땐 72개 9회가 끝나니 86개였습니다. 완봉승 3안타 7삼진 무실점 무자책 방어율 2.25. 자, 이렇게 되면 오늘 린드블럼 선수가 방어율이 조금 2.15네요. 아직까지는 0.1 차이가 나니까 오늘 양현종 선수는 오늘 경기로 거의 올 시즌을 마무리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180이닝 정도만 던지고 올 시즌을 마무리하는데 179.2이닝이 됐으니까 다음 경기에 등판할지 안 할지는 아마 방어율 싸움이 있게 되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양현종 선수가 승리 투수 완봉승 9이닝 완봉승을 하면서 방어율 2.25까지 떨어뜨렸고 레일리 선수는 오늘 6이닝 동안 7안타 4사구가 5개 홈런 2개 삼진 실점 자책점 모두 4였습니다. 오늘 양현종 선수를 도와준 건 수비였어요. 4회에는 이창진, 또 6회 박찬호, 8회 고장혁, 그리고 9회에는 또 가장 큰 위기였던 9회 무사 1-2루 상황에선 이창진의 슈퍼 다이빙 캐치까지 나오면서 양현종의 완봉승을 도와줬거든요. 문선재와 황인호가 각각 홈런을 쳤죠. 4회에 문선재는 3호고 황인호는 마수거리였어요. 그래서 홈런으로 석점 냈고 또 고장혁의 3루타까지 있으면서 4회에만 넉점 뽑고 기아가 오늘 득점은 4회에 집중을 시켰고 이 넉점을 양현종이 9회까지 혼자서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4대0으로 기아가 첫날의 패배를 서력을 했습니다. 자, 양현종 선수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양현종 선수도 밖으로는 얘기 안 하는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운동장에 나가면 물어보겠는데 그런 상황은 안 되고 나중에 확인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SK와 키움의 경기를 중점적으로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4경기는 간단하게 상황과 주요 포인트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김정준의 127번째 딱 한 놈만 판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베이스볼 S를 다녀와서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김정준의 야구수다 애청해 주시기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